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사이언스 주주들이 HLB 간의 합병 관련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264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1일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완료된다는 소식이죠. 엘레바 테라피틱스 홈페이지에서 내년도 1월에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맙의 FDA 리서브미션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들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전일 대비 약보합세인 48,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HLB 사이언스 주주들 대상으로 이 합병 관련해서 반대되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 주수로는 1567주, 금액으로는 행사 규모가 264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HLB는 당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가 되든지 다 받아주겠다 했는데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금은 29일에 지급되고 31일에 통합 HLB가 이제 출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상 합병이 완료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취소가 되죠. HLB 그룹에서는 생명과학의 흡수합병이라든지 글로벌에도 뭐 이런 어떤 주가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많아서 뭐 못한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합병 절차가 종료되어서 HLB는 그대로 있고요. 존속하고 사이언스가 소멸하면서 사이언스 주주들은 HLB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제 합병하게 되면 일단 R&D 역량이나 집중도가 높아지고 경영의 어떤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비용이 감소되고 수익성이 뭐 좋아질 거고요. 윤종선 HLB 사이언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 행사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들이 회사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향후 장기적인 어떤 사업성에 신뢰를 보냈다. 항암제 중심의 HLB와 펩타이드 중심의 폐혈증 치료제라든지 뇌질환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사회장으로 존속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재무총괄을 겸하는 체제에서 CFO를 분리하는 뭐 결단을 내렸다. 여기서 C레벨의 이제 임원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CEO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보통 이제 CEO가 경영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어떤 플랜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게 이제 CEO입니다. 그럼 CO는 뭐냐면 요 O가 이제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된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실행하느냐. 그래서 좀 확 와닿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오른쪽에 제가 사진 들고 왔는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CEO였죠. 스티브 잡스가 뭐 어떤 결단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계획들을 잘 진행시켜 왔던 팀 쿡이 CEO였습니다. 그래서 CEO와 COO가 굉장히 이제 파트너십으로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근데 뭐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고 운영 책임자가 CFO를 분리했다는 말은 그 제넥스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이상우 이사를 발탁해서 그룹 살림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력을 보면 재무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그 C레벨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그 C레벨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 최고 담당자가 CFO죠. 함께 이제 수행했던 김범수 CO 부사장이 이제 겸직을 내려놨다. 그래서 이제 그 김범수 부사장은 최고 운영 책임자 업무에만 집중하고
CFO를 같이 겸직했던 부분에서 신임 CFO를 이제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넥스 쪽에서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맡았던 이상우 상무보가 그 외부에서 이제 영입된 인물이죠. 21년도인가 들어왔는데요. 그 HLB가 지금 제넥스는 과거에 이제 제노포커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관련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1년 동안에 이제 제넥스 CFO로 임해서 재무 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작년도 3분기에 매출이 254억이었는데 올해는 309억으로 한 20% 이상 증가되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에 석자로 돌려놨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좀 크죠. 부채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더 증가를 했고요. 자기 자본도 한 30% 이상 증가하면서 총자산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제넥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량들을 인정받으면서 이상우 상무가 이제 HLB 쪽에서 CFO로 뭐 선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넥스 김도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룹 측의 이상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전달하면서 신약 개발 회사들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매출이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 뭐 연간 한 500억대 정도인데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게 되면 1년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가 전체로 한 1000억대가 항상 좀 넘어가는데 그래서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11월 3일에 영국계 헤지펀드 LMR 관련해서 2천억이 넘는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면서 향후 이제 임상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상업화 이런 이제 자금 관련되는 부분을 마련한 상태이고 그 업무 어떤 집중도라든지 재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어떤 CFO를 뭐 다시 선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월이냐 1월 달이냐 언제쯤 이제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의 스폰서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엘레바 테라피틱스 홈페이지에 있는 요 출처를 가지고 글로벌 뉴스와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란셋 온컬러지, 란셋 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카레스 310의 최종 분석 게재 발표 소식과 더불어서 밑에 보시면 내년도 1월 달에 이 캄네리주막과 리보센 병용 관련해서 리서브미션을 제출할 계획이다. 플랜이니까 계획입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그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이 기타 바이오텍들도 하기 때문에 엘레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1월달 정도에 한다. 그보다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조금 뭐 지체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1월달이라고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된 일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12월, 1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는 이제 좀 기대감으로 반영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이제 지금 위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좀 더해서 항서제약 입장에서 작년도에 뭐 그 국경절 전에 리썸을 하겠다 같은 그런 모습을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데이터 확보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 관련되는 부분들도 항서제약에서도 한 차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좀 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서제약 입장에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일정 발표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지금 중요한 어떤 상황이고요. HLB 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져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하고 있죠. 60 위안 부근에 오늘도 뭐 강보 압세 정도고 홍콩 시장에서도 100달러까지 가까이 갔던 흐름에서
거의 한 30% 빠졌다가 단기 반등을 하고 또 한 일주일째 늘어지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오늘 강보합권 정도 흐름이죠. 자,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거래를 또 줄였습니다. 전일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다시 또 줄면서 공매도 거래량 비중 자체가 15%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자, 12월 2일자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748만 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가 나중에 커버링 매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거래량 트진 양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은 체결보다는 상한이 한 5배 가까이 많은 쪽이었죠. 그리고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난주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꾸역꾸역 12월 달 들어서 올라오면서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을 바로 하는 듯한 어떤 분위기를 보였다가 어제하고 오늘은 이 파라볼릭의 어떤 가격대를 저항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어제 파라볼릭 가격이 53,394원이었고요. 오늘은 49,890원입니다. 아침에는 갭업이 살짝 되었죠. 갭업이 살짝 되었습니다만 49,000원에서 지지를 못했다가 다시 한번 아침에 시가 회복을 시도했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47,700원대까지 밀렸고, 그리고 종가의 정규장에서는 48,300원 정도의 마감이 되면서 약보합세였고요. 시간에서는 한 150원 정도 올라서 48,450원 약보합세의 거래량 줄인 어떤 캔들을 보였고요.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만한 지점에서는 항상 뭔가 경계선 지점에서는 공매도의 현물과 매도세가 나온다 그랬는데 어제 오늘 프로그램하고 특히나 외국계, 그러니까 공매도 쪽이죠. 모건이라든지 메릴린치,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삼성, 그 다음에 매수는 단타 정도였고 공매도 쪽에서는 신한 정도가 참여했던 게 특징이고, 거래를 줄였을 때는 단타 창구 아니면 공매도 창구에서 수급이 교환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좁은 박스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냐면 요 한 52,000원 요 가격대와 46,500원 여기 가격대를 1주, 2주, 한 3주, 4주 건 한 달 동안에 여기 박스권의 거래량이 제한되면서 갇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를 이번 주에 좀 제가 그 주초에 52,000원을 회복하면서 거기서 버티면서 6만원대 라인을 기다리면, 왜냐하면 이제 12월달, 1월달에는 리서브미션의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되는 구간이니까 박스권 위에 넘어서 돌파를 기대하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량 유입이 필요한데 거래량 유입이 제한적인 모습이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고, 12월 달에 거래량 좀 작았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으로 21 이평선까지 올렸고 오늘도 21 이평선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21 이평선 다시 지금 46,500원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러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계속 한다는 말은 기간 조정을 더 하면서 여기서 그 재료를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52,000원 위에 올려놓고 6만원을 간통할 수 있는 뭐 재료의 어떤 기대감과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야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음봉의 시가는 회복해서 강한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를 지지해야 그 위에 있는 음봉들은 다 요 10만원 밑에서도 음봉들이 그 한 8만원권 왔다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만원 위에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6만원대 돌파가 연말이나 연초에 나와야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기대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서브미션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52,000원으로 올려놓고 기다려서 6만원 간통하는 모습을 만드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차트 흐름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